해시태그 제2화 북풍이 불어오는 날. 새벽 5시 에렌델 저택의 훈련장에는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리카르도 에렌델. 레온의 조부이자 에렌델 가문을 카렐론 왕국의 3대 상인 가문으로 끌어올린 사람. 그는 올해로 59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30대 후반의 장년처럼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에는 은발이 섞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거의 없었고 근육은 여전히 탄력 있게 움직였다. 소드 마스터의 경지가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검의 경지에 이르면 신체의 노화가 느려진다. 내공이 온몸을 순환하며 생명력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리카르도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나무 인형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베었다. 쉿. 소리도 없었다. 바람조차 베어낸 듯한 일격이었다. 나무 인형의 목이 사선으로 미끄러지며 떨어졌다. 단면은 매끄러웠다. 톱으로 자른 것보다 깨끗했다. 이것이 소드 마스터의 경지였다. 검과 몸이 하나가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검이 정확한 궤적을 그리는 경지. 체내의 기운을 검에 실어 베어내는 소드 오러의 영역. 리카르도는 검을 거두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을 응시했다.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아직 멀었구나. 그가 생각했다. 그랜드 소드 마스터의 벽은 높다. 신체 재탄생바디 REF RG. 신체 전체가 검을 위해 재탄생한다는 그 경지. 생각만으로 오러를 방출하고 기의 그릇이 몇 배로 확장되는 그 경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 하늘은 어두웠지만 동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리카르도는 자문했다. 아니면 이것이 내 한계일까? 여전하십니다, 가주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르만이었다. 노년의 집사는 수건과 물을 들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수건을 받아 얼굴에 땀을 닦았다. 여전한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네.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왕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검사이십니다. 그것은 왕국이 평화로워서일 뿐이야. 리카르도가 쓴웃음을 지었다. 전쟁이 없으니 진짜 강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젊었을 때 알테라 왕국에서 본 검사들을 생각하면 그 중에는 그랜드 소드 마스터도 있었네. 검을 휘두르지 않고도 오러가 저절로 흘러나와 10여 명의 적을 단번에 제압하던 모습을. 나는 아직 그 경지에는 한참 못 미치네. 오르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리카르도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듣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다. 알테라 왕국. 리카르도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내전으로 무너진 곳. 그 기억은 리카르도에게 상처이자 교훈이었다. 에드윈은 일어났나? 리카르도가 물었다. 아직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장부를 보셨습니다. 그 녀석은 검보다 숫자를 좋아하지. 리카르도가 한숨을 쉬었다. 나쁜 것은 아니네. 상인 가문에서는 장부가 검보다 중요하니까. 하지만 검을 줄 아는 상인과 검을 모르는 상인은 다르네. 리카르도가 검집을 허리에 차며 말했다. 에드윈은 고급 검사 수준이지.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온다네. 엘리트 검사, 아니 최소한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는 올라야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어. 손자 레온 도련님은요? 리카르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레온.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직 1살도 안 됐으니 알 수 없지. 하지만 태어나던 날 제피라가 반응했다고 하더군. 바람의 검이 인정한 아이라면 분명 뭔가 특별할 것이네. 어쩌면 그 아이가 나를 넘어설지도 모르지. 리카르도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평생 넘지 못한 벽을 그 아이가 넘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을 것이네. 그랜드 소드 마스터. 아니, 어쩌면 그 위의 경지까지. 소드 엠페러 말씀이십니까? 오르만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전설 속의 이야기지. 리카르도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전설도 누군가는 이루었기에 전해지는 것 아니겠나. 레온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닦아주고 싶네. 직접 가르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이가 크면 결정할 일이지. 리카르도가 저택을 향해 걸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소드 마스터라 해도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 노화가 느릴 뿐이지. 언젠가는 나도 검을 들 수 없는 날이 오겠지. 아직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겠네. 리카르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야. 북쪽에서 손님이 온다네. 드래곤 리치의 드워프들이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안다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도. 하지만 에드윈은 아직 모르고 있어. 그 녀석은 숫자로만 생각하니까. 가주님께서 직접 나서시겠습니까? 아니. 리카르도가 고개를 저었다. 에드윈이 해야 할 일이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지.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 검이 말하게 될 것이네. 소드 마스터의 검기를 보여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지. 오르마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그 바람이 가져올 변화는 에렌델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장부 위의 숫자들. 오전 8시 에드윈은 서고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보고 있던 숫자들이었다. 가을 수확기에 매입한 곡물의 재고량, 각 창고의 보관 상태, 그리고 예상 판매 가격.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밀 8,400석, 보리 6,200석. 에드윈이 중얼거렸다. 올해 풍년이라 가격이 15% 하락했어.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오를 거야. 북부는 항상 추운 겨울 끝에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문이 열리고 리카르도가 들어왔다. 에드윈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버님, 벌써 훈련을 마치셨습니까? 아침 일찍 몸을 움직여야 하루가 편하지. 리카르도가 아들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젊어 보였다. 59의 나이지만 30대 후반의 장년 같았다. 에드윈은 가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다. 소드 마스터의 경지란 이런 것인가? 시간마저 거스르는 힘. 자네는 어젯밤부터 계속 장부만 보고 있었나? 리카르도가 물었다. 네. 오늘 북쪽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셨죠? 드래곤 리치의 상인이라고. 그렇네. 토르발 아이언해머. 드워프 상회의 대표지. 그들이 무엇을 원할 것 같나? 에드윈은 장부를 넘기며 대답했다. 곡물이겠죠. 드래곤 리치는 산악지대라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산이 많아 철광석과 무기 생산이 활발하고요. 올해 그들이 새로운 광맥을 발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부가 늘어났다는 것은 식량 소비가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가격을 올려야죠. 에드윈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요가 증가했으니 공급자인 우리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작년보다 20% 인상된 가격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리카르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상업은 숫자만이 아니네, 에드윈. 무슨 말씀이신지. 토르발 아이언해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야. 리카르도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는 드래곤 리치 왕실과 가까운 사람이지. 드워프 왕국에서 상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네. 우리가 그와 거래하는 것은 단순히 곡물과 금화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무엇입니까? 신뢰를 쌓는 것이지. 리카르도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에드윈, 자네는 훌륭한 장부직이야. 숫자를 정확하게 읽고 이익을 계산하고 위험을 관리하지. 하지만 상업의 본질은 사람이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약서도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 에드윈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의 말에는 항상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는 듣기로 했다. 드래곤 리치는 멀다. 리카르도가 계속 말했다. 카렐론에서 북쪽으로 한 달 거리. 그 먼 곳에서 곡물을 운송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따르지.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육로가 해로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일까? 리카르도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안정성을 원하네.
단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10년, 20년 이어질 관계를, 겨울마다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그것이 그들에게는 금화보다 귀한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네. 리카르도가 장부를 덮었다. 20% 인상된 가격으로 일회성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인가. 자네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나? 에드윈은 잠시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다.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위험과 안정성,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신뢰. 장기 계약이 맞습니다. 에드윈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양보하는 대신 그들도 무언가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기입니다. 에드윈의 눈이 빛났다. 드래곤 리치산 무기는 대륙 최고입니다. 우리 가문의 사병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곡물과 무기의 교환. 이것이 공정한 거래입니다. 리카르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네는 빨리 배우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겼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네.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얻더라도 상대방은 자신도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야 해. 그래야 다음 거래가 이어지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에드윈. 리카르도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협상은 자네가 주도하게. 나는 뒤에서 지켜볼 뿐이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는 허리에 검을 가볍게 두드렸다. 내 검도 함께 있을 것이네. 검이요? 협상에 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기를 바라지. 리카르도가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다.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힘을 존중하네. 드워프들은 특히 그렇지. 그들에게 우리가 단순한 곡물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네. 소드 마스터의 검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야. 리카르도가 나가고 에드윈은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북쪽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북풍이 불어오는구나. 그가 생각했다. 그 바람이 무엇을 가져올까?